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단원사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우선 y는 x의 n승의 미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몫의 미분법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x가 양인 범위에서 일반적인 실수일 때 y가 이런 식으로 x의 r제곱, x는 양이고 r이 실수일 때를 미분법을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우리 배웠었죠. 확장을 좀 해보고요. 똑같이 이제 될 것인지, 그죠? 다시 말하면 y 프라임이 r의 x의 r-1승이 되는지 일반적인 실수일 때까지인 거죠. 자,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하면 x가 양수일 때 실수가 지수인 상황을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라도 x가 양일 때로 정의하는 게 좀 합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얘기 없이 x를 이미 범위로 줬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법칙까지 잘 성립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도구를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의 양인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근거 삼아가지고 음함수 미분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함수 미분은 매개변수? 아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옵니다. 그래서 합성 미분법에서 우리가 이제 또 역시나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설명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음함수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x의 시수 전체 범위 혹은 r 빼기 0의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ln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역함수 미분법 좀 중요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매개변수 미분법 요거 할 때 연속 역정리라는 걸 한번 다뤄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 사용해가지고 오늘도 그 역함수 미분법을 연속 역정리를 사용해서 한번 보여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의 역함수 미분법은 사실상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좀 보기는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그 컨디션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사용했다고 보는데, 보시면 지금 이 역함수 미분법에서 교과서에서 설명한 건 f가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조건이에요. 너무 강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자연스러우려면 F만 미분 가능해도 충분히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뽑아내는 게 굉장히 흐름상 수학적으로 좀 자연스러울 텐데, 역함수 뭐 F도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너무 강한 조건을 줘버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사용하시려면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더 약한 조건을 줘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게 그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좀 엄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얘를 조금 깊게 다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론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예고대로 우선 역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가죠. 그래서 필기를 또 간단하게 좀 적고 같이 해봅시다. 준비됐죠? 우리 교과서의 115쪽입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 x가 0이 아니고 n은 정수일 때, 정수일 때는 우리 밑이 0이 아닐 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의 도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몫의 미분법으로 의미정수까지 확장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x가 양일 때 r이 실수인 범위에서의 도함수 y 프라임 역시도 똑같이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낼 거냐면 실수라도 r 내려가고 x의 r-1승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방식은 뭘 쓸 거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합성 미분법. 자, 그러면 노트 하나를 하고 갈게요. 이 x라는 녀석은 항등함수로서 e와 ln이 서로 항등함수 관계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아주 중요한 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보통 항문적으로 따지면 이 exp라고 쓰게 돼요. expln 이런 함수라고도 합니다. lnx. 왜냐면 e에 뭐 ln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밑변환 공식에서 유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면 우리 밑변환 공식이 a에 로그에 a에 b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밑변환을 어떻게 시켰냐면 수1에서 했었죠. a하고 b를 서로 교체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b의 로그 a의 a가 된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는 1이니까 b가 나온다. 그래서 a가 나왔을 때 b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경우도 e에 ln이라는 것은 밑이 e인 로그니까 e가 밑에 있는 것이고 x가 있는 거니까 서로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의 ln 즉 x라는 녀석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밑변환에 의해서 충분히 이 같은 함수라는 걸 밝힐 수 있고 실제로 아주 많이 다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x의 r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형태를 찾는 건데 x라는 것을 exp 2의 ln x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얘의 r승이라는 것은 ln x도 실수고 r도 실수니까 실수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지수 법칙 쓰게 되면은 이 두 개를 곱과 같으니까 r에 lnx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볼 텐데요. y가 x의 r승이니까 y'이라는 것은 xr승의 미분입니다. 그죠? 근데 x의 r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2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미분은 우리 알다시피 2에 그대로 나오고 합성 미분에 의하면 통미분을 해준 거죠. r에 lnx를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r은 올라가고 lnx는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하면 이 r이라는 녀석을 위로 핑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lnx의 r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다시 밑변환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항등함수 개념으로 사용해가지고 얘를 2랑 xr승을 서로 밑변환을 이제 서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xr제곱의 ln2니까 xr승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함수라고 했고 x분의 r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얘는 다시 실수의 지수 법칙 쓸 수가 있죠. 얘는 1승이고 그러니까 r이고 1이니까 위치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실수지수 법칙. 그래서 r에 x의 r-1승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 이 형태가 풀프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실수지수 법칙이 애시당초 유리수부터 우리가 이제 밑이 양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수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지수 법칙들이 잘 성립해줘야 이런 뭐 도함수니 연속인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음함수 미분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 두시고요. 자, 교과서 112쪽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음함수 어떻게 미분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를 이제 상반원과 하반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충분히 함수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이 두 개 같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2번과 3번 함수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정식 안에 이런 이제 함수의 형태가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음수, 양수의 의미가 아니고 양지의 의미라고 보실 수 있죠. 숨겨져 있다. 함수라는 것은 함수 꼴이 숨겨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어로 implicit, 그다음 양함수는 explicit라고 이제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함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지만 이제 함수도 약간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값을 한 개만 꼭 갖지 않고 두 개 이상 가질 때도 닭가를 갖는다 해서 닭가 함수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함수로 이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음함수 형태도 함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양함수들이 이제 사실상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함수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음함수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 얘가 이제 y가 양일 때랑 음일 때를 나누어서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fx, y 이꼴 0이 주어져 있을 때 x, y 값의 범위를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우리가 뭐 맨날 우리가 R에서 뭐 R로 가는 함수다 이런 것만 봤는데,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정역 자체를 이렇게 R 플러스 양의 실수를 이렇게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뭐 R 전체의 구간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곤란하고, 혹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치역으로 혹은 공역으로 정해도 함수가 안 돼서 곤란하니까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혹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역 자체를 혹은 치역 자체를 제한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범위를 정해주면은 y는 x에 대한 이제 함수, 즉 양함수꼴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정식에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할 때 이거 좀 밑줄 다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 그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있다는 것은 그 결국은 이제 y도 x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근데 얘가 꼭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보라색으로 나타낸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은 양함수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y는 fx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걸 양함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음함수꼴로 표현됐다라고 하고, 이런 녀석은 이제 이렇게 음함수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제 좌표 표면에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함수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를 좀 보도록 하죠. 수학에서 양함수 (explicit function이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분리된 함수를 말한다. 즉 독립변수가 하나의 경우 양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양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고, 역으로 음함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관계식으로 주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함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방금 쌤이 보라색으로 예를 들어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값을 10개 갖는 닭가함수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함수의 정의에서 벗어나므로 함수가 아니지만 함수처럼 취급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음함수 정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음함수는 국지적으로 양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음함수 정리도 뭐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긴 하겠지만 다음번으로 좀 미루고, 뭐 자코비 행렬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네, 그죠? 뭐 미기에서 많이 썼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함수 미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생님 필기를 한번 볼까요? 음함수 미분법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fx, y는 0에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y는 gx꼴 뭐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하여 dy, dx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단위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1인 단위원인데, 이 형태를 아까 전처럼 상반원과 하반원으로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가지고 이 dy, dx를 구해보면, 이 지금 y라는 것은 양일 때는 이제 그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dy, dx를 구해주면, 아까 우리가 그 시수지수에서의 미분을 배웠죠.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 2분의 1이 떨어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소미분 나와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럼 이제 이 형태가 표시 좀 해드릴까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빗금이 실제로 y 있는 형태랑 똑같죠. y분의 1이 있는 거니까 2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y가 0은 물론 아닐 때 정의가 되겠죠. y가 0이 될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요 경우입니다. y가 높이가 0일 때 이제 접선을 보게 되면 기울기가 실제로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미분값이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0이 아닐 때 이제 정의돼야 되는 건 자연스럽고, 이렇게 빨간색인 부분에서도 dy, dx를 구해보면 이 우리가 시수지수에서의
그 미분의 정의, 미분 방식에 의해서 2분의 1이 마이너스 닮아서 떨어지고 요 형태가 나오고 성미분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또 이제 형태를 고쳐주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y가 된다. 그죠? 좀 빠른 거야? 얘가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분의 1이죠. 정확하게는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달리고 2가 역분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똑같이 dy dx는 나오는데 쌤 이게 값이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이때랑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 y 값이 이 경우일 땐 양인 것이고 이 경우일 땐 음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당연히 y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y가 닭가기 때문에 선택을 두 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알파하고 베타를 양인, 그러니까 이 점을 알파로 했을 때 이 좌표가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 좌표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 파란 색깔 기울기는 베타분의 알파의 마이너스인 것이죠. 그래서 음수가 맞습니다. 그죠?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기울기 보시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일 때 베타의 마이너스가 달린다. 그죠? 알파, 베타를 양이 됐으니까. 그럼 요 빨간색 이제 미분계수에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베타 분의 알파의 마이너스니까 베타 분의 알파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수가 되는 것이죠. 베타하고 알파가 다 양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 보시면 기울어진 정도가 양수고 이 파란색이 음수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y 값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함수를 이제 양함수로 고쳐서 모든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똑같이 요 음함수 미분법대로 따라 해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여 2x 더하기 이제 y도 x를 품고 있는 함수를 보고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2y 한 다음에 y에 대한 미분, 즉 g 프라임 x를 원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dy d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혹은 y 프라임 붙여주시면 되고, 1을 미분하게 되면 0이 되니까 는 0 이렇게. 그래서 항등식으로 보고 이렇게 미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y dx를 정리해 보면 2x 넘어가고 y 내려가니까 2x 넘어갈 때 마이너스 달죠.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x로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함수 미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되면 똑같이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죠? 음함수 미분법은 이제 이런 음함수 형태를 양함수꼴로 고치기 어려울 때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합성함수 미분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 주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예제 1번 보시면 이제 간단합니다. 얘들을 미분한다는 것은 2y, y 프라임 혹은 dy, dx 한 다음에 5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양변을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요. 2y에 dy, dx 항상 y 프라임이 한 번 더 붙는다 라는 거. 합성함수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5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넘겨주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 분모는 0이 안 되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2번과 생각을 넓히는 수학은 각자 풀어보시고, 이제 y는 x의 n승, 이제 x가 일반적인 범위일 때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이제 이번에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자연로그 ln을 취한다는 얘기죠. 물론 x는 0이 안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해보면 n이 떨어질 것이고,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러면 ln y 절대값은 y분의 1의 dy dx가 된다 했고, 오른쪽은 x분의 1의 n인지 살아있는 것이죠. 따라오시죠. 양변 미분해 보면 x에 대해서 음함수 미분 들어간 거고, 따라서 dy dx는 y 올려주니까 y 곱하기 x분의 n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y 자체는 시당초 x의 n제곱을 했으니까 x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n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실수일 때도 이제 무조건 y 프라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이제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x는 x 2분의 2승이니까 2분의 1이 이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고 x에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런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될 거고 3번도 해보시면 될 거고 이제 역함수 미분법 조금 집중해서 가보죠. 역함수 미분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혹은 뭐 문제집에서 주로 역함수 미분법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너무 조건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정을 정확하게 쓸 수가 좀 없고 역함수 미분법 원래는 이렇게 이제 딱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 F가 순증가이고 연속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조건이죠. 우리 증가 연속 순증가 연속일 때는 연속 역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순증가 연속 이거 지난번에 했던 매개변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순증가 연속이면 역함수가 인버스가 존재하고 또 역시 그 녀석 역시 증가 연속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해서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F가 순증가 연속이란 말 나오자마자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게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존재하니까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 연속 정리 때문에 존재성을 보장받으니까 그 녀석을 우리가 G라고 일단 일컫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G를 F의 역함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대가정이고 그러면 이 녀석들 이름을 붙여보죠. 얘를 가정 1이라고 하고 얘도 뭐 가정 2는 아닌데 G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푸 두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약속을 한 걸 가정 2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굉장히 최대한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굉장히 약하게 주는 게 좋죠. 그래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정 3이라고 주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근데 F'A는 0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가정 4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 기억을 하실까요?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F'A가 0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그 미분에서의 발레 7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F'A가 한 점에서 양수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A 근방에서 반드시 증가함수가 되진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된 함수 있었죠. x제곱분의 뭐 2x제곱 플러스 사인 뭐 x분의 1에 x제곱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양이라고 해서 0이 아니라 해서 증가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데 애시당초 f가 순증가라는 가정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 점에서 뭐 0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런 식의 이상한 형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거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이제 이 역함수 자체가 FA에서 왜냐면 A에 대응되는 게 G에서는 FA 아니겠어요? 서로 완전 대응되는 지점이잖아요. G는 FA에서 이제 미분 가능을 보장받고요. 결론입니다. 실제로 또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G 프라임, 그러니까 역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A에서의 미분값이 FA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한 녀석이 기존의 FA에서의 미분, F'A 분의 1을, 그러니까 F'A의 역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0이 아니게 줬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루프를 일단 해봅시다. 알겠죠? G가 FA에서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그 미분 값은 기존에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 F'A로, 그 역수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F가 순증가고 연속이면 F 인버스도 우리 연속함수라는 거를 즉 G라는 게 연속함수라는 것을 연속 역정리에서 확인됐고 마찬가지로 F가 미분 가능하면서 조금 더 넓은 가정을 주게 되면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면 F 인버스 역시도 즉 G도 미분 가능하고 G의 도함수는 F의 도함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가는 지울게요. 일단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y가 fa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죠.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은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 좀 필요할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노트로 써왔어요. 리미트 y가 f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정의 평균 변화율이죠. y
마이너스 FA 분의 GY 빼기 GFA의 이 극한이 F 프라임 A 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일 것을 어떻게 보냐면 수열로서, 즉 y가 f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yn이라는 수열을 들고 와서 이미 수열에 대해서 이 yn은 fa가 아니면서 이 yn이라는 것이 fa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수열 있죠? 그러니까 y 대신에 yn을 이렇게 다 넣은 이 수열이 결국 f 프라임 a 분의 1로 수렴하느냐를 보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 판정법으로 조금 어렵게 보여보고요. 그다음 쉬운 방법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 기호 자체의 혼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y는 fx일 때, y는 fx일 때 gx는 y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 그 x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수열로 그냥 처리를 하면 뭐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처리를 할까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가정은 뭐라고 둘 거냐면 렛을 해야겠죠? 이렇게 둘 겁니다.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 등호를 보이기 위해서, 맞죠? 이 등호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미 yn이라는 수열을 fa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런 yn이라는 fa는 아닌 수열을 갖고 오자고요. 되시겠죠? 출발할게요. 자, g 프라임 fa가 f 프라임 a분의 1임을 보이기 위해서 얘 정의, 즉 이제 쓰는 거예요. 얘를 yn이라는 것이 fa로 하나씩 가면서 fa가 아니라고 하자. 됐죠? 근데 가정 1이 증가 연속이거든요. 그럼 연속 역정리 가정을 만족했고, 그러면 g라는 것은 존재를 하고 당연히 g 역시 역함수 역시 연속이고 증가를 하죠. g가 연속이니까 연속의 수열 판정법, g에 대해서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쓸 수가 있어요. 되겠어요? 그럼 g는 yn을 갖고 있으니까 gyn은 gfa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yn이 fa로 수렴하니까 gyn이라는 수열 역시 gfa로 수렴한다는 것이 g 연속에 대한 수열 판정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 의하면 g가 f 인버스니까 이 역함수 정의 때문에 얘는 a가 되는 건 명백하죠. 그리고 yn과 fa가 다르기 때문에 g는 1대1이 되죠? g는 1대1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g라는 것은 역함수잖아요. 역함수도 역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g는 1대1이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얘에다가 g를 각각 건 것도 역시나 함수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얘 g를 걸어보고 얘 g를 건 게 파란 색깔인데 걸어보면은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yn이라는 수열로서 얘는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A로 이제 수렴하고, 그러면서 GY는 A가 아닌 그런 이제 수열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마크로 다른 색깔로 칠해드리면, 그죠? GY는 A로 한없이 가면서 A는 아닌 그러한 이제 수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 3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정 3에서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지금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GYN이라는 것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GYN이라는 것은 실제로 F의 정역에 해당되는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정역에 있는 수요로서 A는 아니면서 이 GYN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GYN 빼기 A 분의 FGYN 빼기 FA라는 이 수열 되시겠습니까? 여기 노란 색깔 세모, 동그라미 세모인 거예요. 이 수열 역시 전체적인 수열이에요. 얘가 F'A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얘는 가정 4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F'A는 0이 아니라는 것은. 근데 얘는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F하고 G는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니까 YN만 살아있고요. FA는 FA가 떨어지고 GYN, 그 다음 A는 GFA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같은 녀석이라는 걸 확인돼요. 즉, 이 수열이 F'A로 수렴한다는 것을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내려갑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곰곰이 살펴보시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애시당초 우리 결론이 이거였죠.
얘를 이렇게 두었을 때 얘가 정말로 이렇게 가느냐 문제였는데 이 형태가 지금 이 형태의 역수가 나온 거예요. 맞죠? 역수 형태죠. 그래서 얘 역수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yn 빼기 fa분의 gyn 빼기 gfa를 이제 얘 완전 역수거든요. 서로 뒤집은 관계를 살펴보면 얘의 역수 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위에서 f'a로 수렴한다고 확인됐어요. 그죠? 그래서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을 또 쓸 수가 있고 얘는 f'a로 가게 되고 분의 1은 그대로 이제 유지된 채로 간다는 얘기죠. 즉, 이 수열이 여기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g는 fa에서 미분 가능하게 됐고 따라서 실제로 그 극한값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더 쉬운 증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의 의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y가 fa로 수렴한다 라고 하자. 됐죠? 물론 fa는 아닌. 그러면 연속 역정리 때문에 g가 연속이니까 연속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gyn이 gfa로 간다. 맞죠? 연속이니까. g가 연속이니까. 그러면 가정 3에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가정 3이 얘죠. 극한의 수열 판정법은 또 쓸 수가 있죠. 얘가 이리로 가니까. 그래서 f를 건 녀석이 f'a로 수렴하고 되겠습니까? 얘는 또 이제 이 각각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역수 형태를 살펴보니까 이 수열 역수인 이 녀석의 형태가 이리로 갔으니까 그죠? 결국은 전체적인 수열이 어디로 수렴했냐면 f'a분의 1로 수렴했죠. 즉, 이 상황을 만족시킨 거죠. 되겠습니까? 즉, 따라서 극한의 수열 판정법 때문에 이 사실이 만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g는 f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실제로 g'fa는 f'a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운 학생에 의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쉬운 증명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죠. 자, 다른 방법입니다. y는 fx일 때, 이건 따라오기 쉬울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이것만 필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y는 fx일 때, 리미트 y가 fa로 갈 때, y-fa 분의 gy 빼기 gfa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죠. g'fa를 구한다는 것은 맞죠? 자, 그런데 y는 fx라고 두게 되면 리미트 y가 fa로 갈 때 x라는 걸 살펴보자 할 것 같으면 이 왼쪽에다 g를 걸면 똑같이 gy는 x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 대신에 gy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양변에 gg 걸어보세요. 왼쪽에다. 그죠? 그러면 이 형태가 되는데 연속 역정리에 의하면 g는 물론 뭐 fa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그래서 이 gy가 y가 fa로 갈 때 g가 연속이 되니까 fa만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즉 gfa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 형태는 역함수 정의 때문에 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y가 fa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x라는 녀석은 a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리미트 y가 fa로 가까워지는 것 대신에 x가 a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죠. 게다가 이 y라는 녀석은 gy라는 녀석이 우리가 x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방금 여기서. 그래서 이 gy 대신에 이렇게 x로 바꿔줄 수가 있고 gfa는 당연히 f 인버스니까 g가 a랑 똑같아지는 거고 또 y가 fx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y 대신에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y가 fx라 했으니까 y 대신에 fx라 쓸 수 있고 당연히 fa는 fa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형태를 감안해 보시면 결국은 얘의 역수, 그러니까 이 전체의 번분수 취해주는 거죠. 역수분의 1이랑 똑같은 것이죠. 맞습니까? 얘 분의 1로 이렇게 주면 요거 분의 요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얘는 이미 가정에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게 됐으니까 각각이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f' a분의 1로 수렴한다. 즉 결국은 얘가 수렴하니까 미분계수 정의대로 g'fa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g'fa는 f'
F'A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미분계수 정의로만으로도 이렇게 한 장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시겠죠? 그럼 조금 더 쉽게 나가봅시다. 이것은 유명한 역함수 미분법의 기하학적인 해석인데요. 역함수 관계에는 y는 x의 대칭점에서의 접선 역시도 역함수다. 이걸 사용해가지고 좀 해석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쌤하고. 이 파란 색깔, 이 곡선이 보이죠? 이 곡선을 우리 y는 fx라고 하고, 얘가 증가 연속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점 한 점을 a, fa라고 할게요. 그럼 이 a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왜냐면 f'a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f' 있어요. f'a고 f'a는 당연히 0은 아닙니다. 그건 가정 4였죠. 가정 1, 그 다음에 가정 2, 가정 3, 가정 4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얘가 고정점이 a, fa니까 x-a 플러스 fa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접선이에요. 그럼 x하고 y를 교체를 해줍니다. 교체해주면 x는 f'a에 y-a 더하기 fa가 되는 것이고,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라색으로 써보면 이 fa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f'a를 나눠줘 버리면 f'a 분의 1에 x-fa 맞죠? 넘어갔으니까 더하기 이제 끝다리 플러스 a만 살아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녹색깔의 y는 x에 대한 대칭한 녀석은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실제로 이 점의 대칭으로 보게 되면 a, fa를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잖아요, 좌표를. 즉 얘가 빨간색 점인 fa, a가 되는 것이고, 이 fa, a에서의 접선과 이 녹색깔의 역함수, 즉 y는 x에 대칭한 직선과 동일하다는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되시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깔, 즉 FA에서의 접선을 구하게 되면은 Y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빨간 색깔은 Y는 GX죠. Y는 X에 대칭된 역함수라 했으니까. 그럼 이 Y라는 GX에서 FA에서의 접선은 Y는 G 프라임 FA에 X-FA 더하기 A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기울기 입장에서만 보면 됩니다. 기울기 입장에서만 보면 얘가 결국은 이 접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를 사용해서 만든 이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기하학적인 해석은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맞죠? 우리 증명한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면 그때 이제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암기법이라고 하죠. 그냥 교과서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미분 한다는 얘기예요. 합성미분.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 인버스가 미분 가능하니까 F 인버스가 X에서 미분 가능하고 F가 F 인버스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미분 가능하게 되면 F 합성 F 인버스 X는 X가 된다. 이제 이게 역함수 정의잖아요, 그죠? 합성 연산에 대해서 항동원이 이제 Y는 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X를 품은 채로 F 겉에 겉미분을 하게 되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이 형태에서 프라임의 fx가 되는 것이죠. 는 1이 된다. 그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즉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역함수의 미분, 즉 f 인버스의 프라임을 찾는 것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남겨두고, 합성함수 미분 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그대로 두고 이 전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을 내려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는 이 대칭이 되는 점을 이제 넣고 서로 역함수를 미분, 역함수 관계에 있는 녀석을 미분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dy dx는 dx dy 분의 1이 된다. 요것만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치 번부수 되는 거랑 비슷하다, 그죠? 1분의 1로 보면 이렇게 처리되니까 dx분의 dy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암기는 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좀 힘들죠? 자, 역함수 미분법. 미분 가능한 함수 fx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일 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방식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방금 했어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썼어요. 그죠? 너무 강한 조건이다.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얘가 연속 증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연속인 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증가인 것도 자연스럽죠. 왜냐면 y 프라임 해보면 얘가 3분의 1 있으니까 3분의 1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되니까 얘가 분명히 양수거든요. 그래서 증가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미분, 그러니까 연속, 증가 미분 가능하면 돼요. 사실. 증가하면서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되죠. 어쨌든 얘를 이제 역함수 미분을 쓴다는 얘기는 이 세제곱을 처리해가지고, 세제곱 처리하면 y 세제곱이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1을 넘겨주면 x라는 것은 y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dy dx를 구한다는 것은 dx dy를 구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dx dy를 취해준다는 얘기죠. 막상 풀어보니까 안 어렵죠. 3y 제곱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설명해가 아니고 공부할 때 좀 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y 제곱을 표현했는데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y 제곱을 한다는 것은 수관에서 제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3의 3승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써지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예제처럼 푸느냐? 역함수 미분법 적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또 대표적인 유형이죠. 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프라임 2를 구하라 하면 이거 이제 기억을 한다 그죠? f 프라임에 2가 되는 x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2가 되는 x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인수분 해야 되나? 1 넣으면 바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1을 구해가지고 분의 1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죠. 되시겠죠?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1 분의 1에서 x에 1을 넣는 행위다. 라는 것이고 얘는 결국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answer이. 이렇게 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확인하기 6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함수 미분은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하여 dy dx를 구한다. 맞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도함수는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 이거 좀 기억이 잘 안 나면 항상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한 번 더 합니다. 얘는 x가 되는 거니까 양변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 의미랑은 좀 퇴색이 많이 되지만 암기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역함수도 미분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1이다. 그래서 얘를 내려주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얘를 내려줘야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좀 복잡하게 쓰더라도 f 프라임의 f 인버스 x 안 어렵죠? 그래서 이 값을 갖도록 하는 그 대응점을 찾으면 돼요. 대응점. 그래서 얘는 dx, dy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문수처럼 보라 했고,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뭘까요? 음함수 미분이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품고 미분하고 dy dx 마이너스 4y 미분하면 4고 dy d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꼴 0. 그래서 dy dx 묶어주면 따라서 dy dx는 2y 마이너스 4분의 1 넘겨주고 나눠주면 되죠. 1이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y는 당연히 2는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얘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8x 더하기 2y 이번에 프라임 써볼게요. 2y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8은 0. 그렇죠? 그래서 예, 넘겨주면 y 프라임은 8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나누기 y 이렇게 된 거 2 약분해주면 y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y는 또 0은 안 됩니다. 그죠? 오늘 했던 거 최종 정리를 생각하시고 문제는 안 어렵죠. 역함수 미분법 사용해서 얘를 구해봐라. 역함수 미분법은 알다시피 dx, dy 구해서 역수 취하면 되더라. 그러면 dx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4제곱 하게 되면 y 4제곱은 x 마이너스 3이니까 y 4제곱 플러스 3은 x니까 결국은 이상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4y 세제곱 맞죠?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y가 이렇게 되니까 4의 4승근 루트에 x 마이너스 3의 안에 세제곱 들어가고 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답이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y 5제곱은 3분의 x니까 3을 올려주면 3y 5제곱이 x다. 그럼 결국 dx, dy를 구해야 되니까 dx, dy는 뭐예요? 15 y 4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써주면 되죠. 15에 15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승근 그냥 바로 역수치 해주면 되겠다. 그죠? 15분의 1에 x분의 3에 루트에 가로에 루트에 귀찮네요. 그죠? 5의 4승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얘 역함수에 대해서 얘를 구하라. 똑같은 형태 또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러분 미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증가 미분 가능이면 그냥 오케이예요. 맞죠? 증가하고 미분 가능. 왜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맞죠? 그래서 증가 미분 가능하면 완전 땡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F 인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분 해보세요.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양수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점에서 다 양수니까 이제 역함수 미분버스 조건은 완전 갖춰졌어요. 그죠? 실제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얘 역함수에 대해서 뭐 얘를 구해봐라면 일단 얘를 미분해 볼게요. 일단 얘가 4가 되는 값을 찾을까요? 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넘어가고 x 묶이고 x제곱 플러스 2가 그죠? 0이 되니까 얘는 또 날아가니까 x는 0이다. 그죠? 맞습니까? x가 0이 나올 수가 없나? 뭐 0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f 프라임 0분의 1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역수에 대한 미분, 대응점에. 그럼 f 프라임 x 구하게 되면 3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바로 끝났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또 5번 풀어보죠. 5번 매번 조금은 어려운 문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저랑 똑같은 거 없네요. 그죠? 자, 얘가 이걸 했을 때, 뭐, 이거, 그래도 어렵지 않네요. 그죠? 얘, 일단 분모가 0으로 함수 가까워지는데 어떤 유한 학점값이 나왔으니까 이 분자도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당연히 2가 되어야만 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전체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f1이라는 것은 일단 2가 되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즉, 이 2라는 것은 f1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정이니까 결국 f'1이 존재하고 양수로서 3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그럼 얘도 우리가 따져보면 2로 갈 때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G2가 1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G2가 1이 된다는 소리고 우리가 F1이고 G2가 1인데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 했으니까 대응점을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아예 G'이죠. 미안합니다. G2는 1이고 얘의 의미는 G'입니다. 미분계수정이죠. 왜냐면 1이란 게 G2가 되니까요. 그럼 G'2 역함수 미분이네요. G'2는 F' 대응점인 1분의 1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F'1은 우리 문제 조건에서 3이라 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재밌는 문제네요. 6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또 문제죠. 음함수 이거 설명할 때 3 브라운 뭐 1 레드인가 뭐 그 엄청 유명한 사이트 거기서 되게 다뤄지는 형태인데 x, y 사이 관계식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y제곱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날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dy, dx 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이제 음함수 미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2x 더하기 2y dy dx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주면 그래서 dy dx에서 x가 4일 때, 자 x가 4일 때 y는 3대 4대 5니까 3이죠. y는 3이 될 것이고 서로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dy dx는 얘 넘겨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y분의 x죠. 그때 y x에다 4 넣고 y에다 3 넣으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달리긴 했는데 역함수와 그 다음에 음함수, 매개변수, 음함수와 역함수 미분법, 그리고 일반적인 y는 x의 r승, 실수일 때 이제 미분법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학대경 보시면 도함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좀 재밌는 아이디어고 이 형태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어거든요. 복수해서 그냥 루시에이 정도인가? 맞을 거야 아마. 비슷한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 0점 잡을 때 되게 이렇게 미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보시면 하실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숙제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계도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